네, 그 선거에 한번 나가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좀 피폐해지는 그런 것 같다 좀 많이 봅니다. 당도 피폐해지고 한번 나왔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시 이제 출마 안 하게 되는 이런 것들 갖다가 아주 좀 자주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뭐 세상을 바꿀 만한 이런 역량도 이제 없지요. 이걸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아주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는 성과를 내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질문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뭐냐?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몇 석을 갖다 출마해서 몇 프로를 당선시키고 몇 프로의 지지율을 얻고 이런 거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막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정당에서 이런 게 목표로 세워지면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의 이제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선거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조직적 기반과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일련의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 지역구 출마 최소 몇 석, 뭐 몇 이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저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보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노동자의 쉼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갖다 끌어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지역 주민, 뭐 지역 내 노동자, 그리고 당원이 결합해서 선거의 결과로서 선거의 성과로서 이렇게 진보적인 이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장이 많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평소 때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당의 역량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 하면서 선분으로 찾아오시라 이야기하고 후보는 나가서 이제 우리 당의 이런 것 아주 이제 거창한 이런 공약과 정책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을 선분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선분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선거 이후에 우리 같이 이런 걸 갖다가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당원 몇십 명만 모여도 그 지역구 내 지역 주민들이 몇십 명만 모여도 충분히 선거 이후에 성과로 남기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뭐 조직 체계 같은 게 협동조합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띄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당의 이제 지역 거점, 지역 내 기반을 갖다가 확실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이 중심이 되고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선거 시기에 모인다면 당선하고는 상관없이 이 힘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야권연대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이걸로 그냥 이제 고를 하는 거죠. 공동육아, 마을학교, 민중어집과 같은 이제 그런 지역 거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뭐 이후에 이제 이거 딱 이제 저는 이걸로 끝내는데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목표가 당협의 조직력, 대중성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게 올 하반기까지 부산시당의 10년 발전 전략을 갖다 만들어서 하반기에 그 부산시당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가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좀 봅니다. 예,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과 실행 계획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이거를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선거를 준비하는데 2년 이상 정도는 준비를 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닥친 게 6개월 이후에 창당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창당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새 모으기 바빠요. 그러면 4월달에 그 선거인데 8월달에 창당돼서 다 모여져서 6월달에 선거인데 8월달에 다 모여져도 남아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10개월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뭘 개발해내고 정책 같은 걸 개발해내고 선본을 꾸리고 자금을 준비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무엇이냐? 2018년이 되겠죠. 2018년 지방선거에 똑같은 선거구에 나갈 후보를 발굴해내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선본을 구성하는 것. 그 사람들을 선거에서 치르고 몇 표가 나오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2018년을 준비하는 2014년 선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유의미한 성과를 남기는 것이다. 지구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2014년을 단기적으로 전망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도 안 했다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제가 이번에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두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당규상 명시되어 있는 그 7일 이내에 안건의 공지와 자료집을 배포하는 것. 이 만약에 제가 전국위원회 당선됐는데 이걸 당 사무총국에서라든지 당 대표단에서 이걸 안 한다. 누구든지 당위원회 제소합니다. 당규 위반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전국위원회에 가서는 당론을 결정하는데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가서 결정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전국위원회가 자료집 보면 80페이지, 100페이지 돼요. 그걸 그날 자료 받아가지고 그날 읽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정파들끼리 모여갖고 사전에 어떤 발언할지 다 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7일 이전에 받아내고 더 최신의 의원이나 재연 당원하고 조금 틀리긴 합니다. 지방선거는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지 당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에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노태민 당원이 해운대 뉴스를 발간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싸움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의원 선거 큰 정당에서는 그렇게 준비 안 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올해 한 해에도 지역에 사업할 때 얼굴 좀 들이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 것을 사실 정사람이 안 되면 전국위원회라든지 당의 위원장이라도 책임지고 나와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하드큰 의원 혼자 있습니다. 진보신당 깃발 꽂고 한 다음에 야권연대 하지 않으면 그럴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대신에 그분이 지역 싸움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이제는 당이 필요치도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싸움을 할 때 보면 그게 지역 의원들 오고 이리 오는 이유가 다음 선거 준비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게 안 되면 지역 사업을 한 개씩을 하라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진보신당 지금 당협에서 활동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 활동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기장 내에서 지지 기반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 준비가 아니고요.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노동의 기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에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도 지금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보신당 맨 처음에 나올 때 다양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는 노동기치 기반 제외하고는 다양성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얼마만큼 다른 사람한테 조금 지역사업을 하나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얘기하는 사람한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진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시당에 우리 당원들의 얘기를 받아서 당선되겠지만 영남권에 한 명의 저희 진보신당의 장애인 의원, 전국위원 3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 영남권 대표로 받아왔습니다. 저는 장애인 얘기를 충분히 받고요. 부산시당 얘기, 전국위원 3분에다가 2분에다가 시당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님들이 전부 다 내용을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치에 조금 더 저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전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이제 그 앞으로 실행 계획을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이 하도 선거에서 판판이 그냥 결과가 안 좋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목표를 좀 잘 정하고 그 당을 이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잘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장기적인 지역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저 지역은 이런 전략으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인 지역 전략이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선거 운동을 조금씩 결합을 하면서 이제 생협에서도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중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또 이제 그 구의원들이 또 다른 정당으로 가시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 생협에서 그 생협 그 조합원들이 선거 운동을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보신당이 뭐 민주당하고 뭐 진보정의당은 뭐가 다른 없어.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그 좌파적인 조망을 이제 당 조직하고 그러니까 당협 조직하고 당원 각자가 그 지역에서 좌파적인 조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당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진보신당이라서 안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 그 후보가 다른 당으로 가도 이제 뭐 그냥 갔네 뭐 그래서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그 자체가 진보신당의 어떤 그 노선이라는 게 분명하지가 이제 차별성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게 이게 저는 노선의 문제인지 혹은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리고 하는 실무적인 어떤 능력 그러니까 그 후보나 그 각 이제 활동한 당원들의 어떤 실무력의 문제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를 이렇게 하면 선거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주변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떤 그 조직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건가 당적인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건가 그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선거를 통해서 당협의 강화와 함께 지역 거점을 거치는 조직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 재정 규모가 사실은 늘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럽 좌파들은 4%를 낸다 그럽니다. 4%.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4만 원인데 사실은 그게 이 진보 좌파 정당이 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 하면은 그 정도 보통 내거든요. 4만 원, 100만 원에 4만 원 정도 나가고 200만 원에 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험료를 한 몇만 원 정도 내는데 4%는 좀 심하다 하더라도 월급의 1% 정도는 내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 당 외의 어떤 전략적인 연대 세력하고 그 좀 선거 공조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 발언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